민선 8기 계양구가 민선 7기 때 추진했던 작전 문화공원 클래식 공연장 건립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크게 늘어난 사업비와 유흥가 주변의 입지 때문입니다. 민선 8기 김포시의 소통관 정책이 시작부터 좌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김포시의회가 소통관 채용 인력의 정치적 이력과 업무 중복성을 문제 삼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302명을 뽑는 인천시 교육청의 학교 조리실무사 채용에 201명만 지원하는 등 인천 지역 학교 조리실무사 구인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양구와 계양경찰서, 인천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지역 아동학대 고위험군 26명의 가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계양구가 작전 문화공원 내에 클래식 공연장을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돌연 재검토를 하겠다며 잠정 중단했습니다. 네, 전 구청장의 계획을 현 구청장이 멈춘 겁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을 송요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계양구의 클래식 공연장 건립은 박형우 전 구청장 시절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윤환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돌연 용역이 중단됐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예산, 건축비 증가입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때 공연장 건축비는 121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2차 심사 때는 인건비와 자재비 등의 증가로 188억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1, 2년 뒤 착공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는 244억 원, 당초 비용보다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유는 또 있습니다. 계양구가 건립을 추진하는 클래식 공연장의 건축 면적은 공원 부지 7,458제곱미터 중 900제곱미터이고 연면적은 2,985제곱미터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300석 규모입니다. 그런데 주차 면적은 고작 22면이 전부입니다. 해당 부지에서 가까운 전철역으로 작전역이 있지만 1km 거리에 있어 도보로 20분 정도 소요되는 데다 인근 공영주차장도 협소해 자차 이용 시 주차장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지 부적합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전 문화공원 인근은 모텔촌과 유흥가입니다. 관람객들의 문화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계양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고 거기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여러 지금 의견들 듣고 있고 막 그래서 결정이 난 건 없어요.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그때 전 청장님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이제 했었는데 또 어차피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좀 너무 전문적이지 않냐라는 지금 의견도 있고 뭐 그렇긴 해요. 이번 사업은 박형우 전 구청장이 지난 2012년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극장 건립 사업을 2020년 구립교향악단이 창단했다는 이유로 클래식 정형 공연장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당시 박 전 구청장은 공연장에 대한 주민 수요 조사도 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해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현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해당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며 취소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윤환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입지 여건이나 건축비, 주차 공간까지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보통 클래식 공연장은 700에서 800명 이상 시설인데다가 고급 장비까지 들여야 하는 만큼 건축비를 포함한 예산 증가가 불가피하고 설령 운영을 하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공연장 직원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매년 수억 원의 운영비까지 감당해야 하는데 이는 무리라며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취소할 경우 용역비 등으로 들어간 7억여 원을 매몰비로 날려야 하는 만큼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사업 진행이냐 취소냐를 두고 고심에 빠진 계양구. 조만간 사업성 등을 재검토해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선 8기 김포시가 시민과의 첫 소통 정책으로 신설한 이 소통관 정책이 시작부터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에 채용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의회에서는 사업비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소통관은 민선 8기 김포시가 시민 소통을 위해 신설한 정책입니다. 논란이 컸던 기존 자문관 제도를 없애고 지역별로 시민 의견을 듣는 소통관을 두기로 한 겁니다. 단순한 민원 처리가 아니라 각 지역에서 생기는 주민들의 의견, 요구사항, 물론 민원 포함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시의 시장실하고 소통하고. 이를 위해 김포시는 최근 채용시험을 거쳐 3명의 소통관을 선발했습니다. 하지만 소통관 정책은 당장 예산에 발이 묶였습니다. 내년 인건비로 책정한 예산이 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겁니다.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보수 중 2억 2,718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통관은 앞서 상임위에서부터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존 행정 조직과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최종 합격한 소통관 3명의 정치적 이력을 두고도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민원 해결을 도맡아오던 읍면 동장님의 그런 역할이 축소되거나 또 소통관에게 읍소하게 되는 형태로 어떤 제도의 역기능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시의원들과의 업무 중복, 또한 특정 정당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이 소통관으로 선발되어서 굉장히 편향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관변 조직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한편 김포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 1조 6천억 원에서 의회 심사를 통해 삭감된 예산은 31억여 원. 내년 계획된 사업 일부가 차질을 빚게 된 가운데 민선 8기 첫 소통 정책으로 주목받았던 소통관 추진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가 해양수산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최근 최종 보고를 마친 김포시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 연구 용역에서는 서해안과 한강, 아라뱃길을 대표하는 대구 지역과 고촌 지역, 무인도가 대상 권역으로 설정됐습니다. 이번 용역은 2027년까지 5개년 발전 계획을 통해 대상 권역에 맞는 해양수산 정책과 무인도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포시는 용역을 바탕으로 지역의 해양수산 자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부평 캠프마켓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시작합니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부평구 22개 동을 9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모두 9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캠프마켓 시민 소통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캠프마켓 인접 정도와 관심도 등을 고려해 부평 1, 3동과 산곡 1, 2, 3, 4동을 30명 이내 소규모 그룹 6개와 그 외 16개 동, 50명 이내 중규모 그룹 3개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우선 캠프마켓 기본 현황과 마스터플랜 용역 기초조사 자료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특히 단발적인 시민 의견 수렴 방식을 보완해 갈등관리 전문가가 진행하는 순회, 반복형 시민 의견 수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번 소통의 날 운영 이후 내용과 결과를 반영해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에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 지역 학교 조리 실무사 구인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최근 학교 조리 실무사 302명을 뽑는 두 차례 채용 공고에 66.5%인 201명만 지원했는데요. 6개 섬 지역을 제외한 인천 시내 학교에서도 272명을 선발하려고 했지만 181명만 지원해 30% 이상 미달됐습니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상하반기 두 차례 600여 명을 채용하는 등 인력을 충원했는데요. 하지만 급여가 경쟁 업체보다 적어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은 내년 3월에서 8월 인력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뽑아 충당할 방침입니다. 계양구와 계양경찰서, 인천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아동학대 반복 신고와 수사 사례, 재학대 우려와 가정방문 거부 등의 기록이 있는 고위험군 가정 아동인데요. 계양구 등 3개 기관은 정보 연계 회의를 통해 26명을 고위험군 아동으로 선정했습니다. 점검 기관들은 가정 방문을 통해 아동의 신체, 심리 상태와 주거 환경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아동학대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아동학대 조사와 보호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 아트센터 개관을 앞두고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오스트리아 공연 불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박성호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회 신중동 지역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세계 최초의 초연 기회를 놓친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계획대로였다면 영화계의 오스카 수상과 같은 아주 권위 있는 오스트리아 어워즈의 국제 오케스트라 부분을 우리 부천필이 수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천필의 위상이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진일보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초연 예정 곡이었던 정의 음반 발매까지 무산됐다고 하던데요. 원래 부천필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세계 초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에 내년 부천 아트센터 개관에 맞추어서 폴란드 작곡가 펜데르스키의 교향곡 제5번 한국 코리아와 같이 초연 예정 곡이었던 D송의 음반 발매까지 계획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어느 한국의 오케스트라도 시도하지 못했던 부천의 상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 부천시가 지금 관련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부천시가 구체적으로 좀 밝혀야 할 의혹들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오스트리아의 공연에 유료 티켓 판매 기회와 다수의 후원까지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뜻깊은 곡의 세계 초연 기회를 얻었었는데 또 오스트리아의 유명 도시와의 자매 결연 및 유명 국제 오케스트라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의 소극적으로 행정으로 인하여 물거품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 여부를 여과 없이 상세하게 밝혀주기를 시정 질문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천시의회 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12일) 오전 10시 10분쯤 부천시 중동의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음식점 내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자 부주의로 인해 주방 철제 화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상가 밀집구역의 불법 건축 행위가 7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지역 상업지역 내의 상가 밀집구역에 대한 불법 건축 실태 점검을 벌였는데요. 부평 테마의 거리와 주안 2030 거리, 9월 로데오 거리 등 도로 폭이 좁고 다수의 인파가 집중될 우려가 있는 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75건의 불법 건축 행위가 적발됐는데 보행자 통행을 저해하는 무단 증축이 6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무단 용도 변경은 4건, 건축선 위반 2건 등입니다. 인천시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사전 통지와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16일까지 케이크 제조 판매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케이크 등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시는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14곳을 포함해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와 휴게 음식점 등 66곳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 또는 고의 상습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부천시가 최근 부천시 상동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고 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올해 목표 금액은 6억 원으로 기한은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0도에서 시작해 전체 모금액의 1%인 60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